안녕하십니까. 중년 자산가 분들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사 정보 유튜브 채널 YN타임즈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1년입니다. 올해는 해결하자. CEO가 알아야 될 새 체크포인트, 가지급금과 재고 자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연말에 CEO가 알아야 될 연말 체크포인트에 이어서 새해에는 꼭 처리하고 가야 될 가지급금과 그것을 해결하는 포인트, 어디서 잡으면 될 것인가에서 재고 자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난번에서 지금 위에 올려드린 것을 체크하시면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린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던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요. 거기서의 포인트가 나왔던 것이 어떤 세법사항의 제재사항이 있었죠. 세법사항에 대한 제재사항.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그냥 가져가게 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회사에다가 대표이사의 급여에서 차감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뭐가 된다? 그게 회사의 입금으로다가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죠. 입금 산입돼 가지고 법인세를 추정한다. 이게 법령이 나와 있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대표이사한테 또다시 그 실적 귀속자에게 또다시 소득 처분되는 이중 부분들에 대한 소득세를 추정되는 거죠. 개인한테는 소득세, 법인한테는 법인세 추정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해결하자. 지금 이제 4.6%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결하자. 또 신용도 문제, 기타 등 위에 올려드린 거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뭐 여러 가지 지금 평가도 안 좋게 나오는 부정적인 거 그런 거 올려드렸으니까 보시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어떤 걸 하느냐? 그 가지급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참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가지급 부분들에 대한 해결 방안, 세법상의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이 있어요. 급여를 인상해가지고 사실은 거기에서 그거를 가지고 남는 돈을 가지고 가지급금에 대한 것을 처리는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가지급금에 대한 상환을 하게 되게 되면 여튼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만약 쉽지는 않죠. 오케이. 그동안 뭐를 했냐면 배당에서도 차등 배당을 했었어요. 근데 차등 배당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뭐 이번에 있어서 2020년부터는 배당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중으로다가 되게 되면 초과 배당 사실 이제 효과 없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주식 거래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자기 주식 거래를 하려면은 이대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게 됐어요. 그것이 만약에 가지급금에 대한 자기 주식에 대한 거래 부분들이 명확하게 투명하게 되지 않게 되면 이거는 쉽지를 않아요. 오히려 또 다리 악마 못한 그런 거로다가 변질됐죠. 그렇다고 네 번째 직무 발병 보상금 부분들에 대한 거는 우리 근로자들 부분들에 대한 형태로는 괜찮지 이게 뭐 그렇게 큰 효과는 있지 않으니까요. 유상감자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죠. 유상감자 말 그대로 다 가지고 있던 주식 부분들에 대한 것을 회사에다가 반납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각의 대가로서 받아서 가는 거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가지급금을 상환하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재산의 양도예요. 외부에 있는 재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처리를 하고 양도를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선 가지금 처리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이 바깥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양도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가지금을 상환한다. 그것도 좀 맞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대여 부분들에 대한 거죠. 그러면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산업재산권의 대표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이 뭐가 있나요? 산업재산권이에요. 산업재산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뭐죠? 기업의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동안에 그 권리로서 회사의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자산 구조가 산업재산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산업재산권의 대표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다 그러면 특허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용신앙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 뭐 상표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건데 그중에서 특허권이라든지 실용신안권 부분들에 대한 걸 보자 이거죠. 물론 금액이 크고 여러 가지가 있게 된다 했을 때는 실용신안보다는 어떻게 되는가? 특허권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더 값어치가 있는 거죠. 둘 다 똑같이 누가 발행한다? 특허청장이 발행하지만 아이디어와 더 큰 포괄적 개념에 대한 특허권, 그 다음에 산업 디자인 부분들에 대한 거, 실용신안권, 그리고 20년, 그 다음에 10년. 그러니까 당연히 특허권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더 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권을 만들어서 어떻게 회사에다가 넘겨주게 되게 되면 다 넘겨주게 되게 되면 양도가 되는 거죠. 양도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고 일정한 부분들에 대한 대여를 하게 되게 되면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죠. 양도가 되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다가 처리가 되게 될 거고요. 일정한 대여 부분들에 대한 형태가 되게 되면 이건 사업소득이 되겠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것 중에서 양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좀 보다 이거죠. 오케이. 그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에 대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냐 그러면 특허를 만들어내려 그러려면 그 회사의 매출과 그 회사가 걸어온 과정에 모든 것이 그 기여해야 된다는 거죠. 매출이라든지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기여가 되지 않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무조건 이 특허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회사에다가 양도한다 해서 간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들이니까 이게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이 회사가 특허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재무제표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재무제표 부분들 중에서 뭐다? 재무상태표에 가보게 되게 되면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재고자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면 이 회사가 특허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들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나와요. 왜냐 그러면 기본적으로다가 그 회사의 원재료 부분들에 대한 있는 회사라 그러면 원료와 재료를 가지고선 그 회사가 만드는 부분들 속에서 이게 제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제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봤을 적에 이렇게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원재료가 있다 그러면 무엇을 원재료가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약 해가지고 만들어내요. 그것이 매출에 기여를 한다든지 그것이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면 특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말 그대로다가 상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야. 판매하기부터 외부로 또 구매한 상품이에요. 딜러의 성격인데 여기에다가 글쎄요, 무슨 특별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특허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회사의 재무제표 이제 다 나오게 될 거죠. 그러면 이제 잠시 후면 조만간에 이제 여러분들 회사에 대한 2020년도 결산보고서가 나오게 될 거고 그 재무제표 부분들 중에서 첫 번째 뭐냐면 재무상태표에 대한 거 그 재무상태표 부분들에 대한 것 중에서 뭐다? 유동자산 부분들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재고자산이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그 재고자산 부분들에 대한 것 중에서 나오는 것 중에 우리가 원재료와 제품, 반제품, 제공품, 미착품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 이거죠. 오케이. 뭐 위에 우리가 뭐가 있다? 가지금이 있다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가지금이 있다. 그러면 이 가지금에 대한 것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분들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회사 어디 개인이나 회사 어디도 안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리는 안 중에 하나가 뭐다? 재고 자산에 대한 것을 잘 믹스시켜 보게 되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지금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마도 하루 아침에 쌓인 것이 아닐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쌓인 거니까 가지금 부분들을 가서 한 방에 해결한다고 하는 건 그것도 또 사실 너무 무리인 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무리해서 하다가 항상 어떻게 돼요? 국세청에서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있다가 체크해서 여러분들 마실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해가지고 상환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가지금 부분들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재고자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체크해 봤습니다. 오케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 다음에 많은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다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